예, 안녕하십니까.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용주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로 또 오늘 또 우리 지역의 그 장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셔서 물건 구매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 옆 시내가에도 언제부터인지 파릇파릇한 봄나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참 나름 경쾌하고 보기도 참 좋은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 지금 개인 가정사를 보면은 고물가로 인해서 허리가 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주변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물가도 안정되고 활기찬 봄맞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1년 전에 한번 이 자리에 모셨던 분 같은데 우리 안유익 전 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또다시 부족한 저 안유익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출연하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 오늘을 맞이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뭐 아쉬웠던 지난해였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지난 한 해 한번 돌이켜 보면 지금 어떤 심정이고 어떤 상황인가 한번 또 지역 애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지금 이제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 제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 투신을 해서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선거 후에 사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극복할까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그 소신으로 열심히 살아온다는 그 소신 하나로 뭔가는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역에서 일을 할 것을 좀 찾아보다가 거기 제 생각과 뜻과 맞지가 않고 쉽게 일자리가 생기질 않아서 제가 이제 대전에 다시 택시를 하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또 있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 왜 지역에서 일을 하지 않느냐라는 또 여러 의견이 있어서 다시 또 옥천에 와서 복지센터에서 이제 방문 목욕차 기사 생활을 또 열심히 했었는데 그것도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또 계속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또 다시금 지금 대전 가서 택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그래요. 이게 1년 사이에 나름대로 천당과 지옥을 또 오고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게 뭐 사람 뭐 누구나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은 겪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래도 굴하지 않고 뭔가를 뭐 소신 있게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선은 너무 첫 주제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 신청해 주신 곡 서영은의 혼자가 아니야라는 노래를 듣고 또 다음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너는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게스트로 나와주신 우리 안 전 의원님께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안 전 의원님이 전에 비해서 전에는 우리가 무소속으로 나오셨었죠. 네. 그래 요즘에 한간에서는 그 소신이 좀 꺾이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사람이라는 게 무소속일 때와 정당을 선택했을 때와는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던 면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양비론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런 말씀을 사실 많이 듣고 있고요. 네.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단계는 제가 무소속에 시작을 한 게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고귀한 뜻에 너무 감동을 해서 제가 이제 정치에 출연을 하게 됐고, 사실 그 첫 선거에서 제가 크게 낙선한 게 아니라 아쉽게 낙선을 하면서 정당 생활을 했었는데, 이 처음에 이제 그 지방의원이 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꼭 굳이 중앙 정치에 예속돼서 정당 공천제 그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란이 많았을 때 몸소 제가 약속을 지킨다는, 그때 정치인들이 지방 정치인들이 다 정당 공천제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저는 스스로 뛰쳐나와서 그걸 약속을 실천을 하면서 3번을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 정치인 중에 저처럼 3번을 무소속에 직접 뛰어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사실적으로 무소속을 지켜왔지만 한계, 정치를 어때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당선이 돼야 되는데 계속 아쉽게 낙선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존에 있던 제가 몸담고 있던 그런 친정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일관에서는 소신이 변했다, 철학이 변했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신과 철학도 제가 정치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가능한 거지, 그게 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평가를 제 개인적으로 달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세상이라는 게 당사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네. 저도 뭐 제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옥천이라는 데서 인구 5만에서 또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하면 사실 없습니다. 네, 거의 뭐 지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당 단체표가 많다라는 게 현실적인 벽이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안 전 의원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당히 그런 욕 많이 먹을 때는 좀 서운하시죠? 아니, 서운한 것보다도 제가 이제 철들었다, 늦게 철들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너무 정직하고 열심히만 살아왔지 남들한테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질 않았는데 욕도 먹어야 또 정치인으로서 좀 크질 않는가. 그렇게 여담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또 허정경 씨가 한번 우리 그 안 전 의원한테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안효기 의원님은 좀 제가 만나뵙기면 항상 밝게 웃으시는 게 밝은 미소가 항상 좋으시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도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현재는 옥천 궁도 협회장님하고 옥천 라이온스 일부 회장님, 가와 현대아파트 선거위원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몸담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저는 그 이제 읍에 거주하던 게 아니라 이제 면 단위에 거주하다가 지난 이제 지방선거를 기해서 이제 옥천읍으로 나와서 여러 단체가 있지만 첫 번째 이제 제가 취미 생활로 하는 제가 궁도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청산서 이적을 했습니다. 옥천 관성정으로 이적을 했는데 관성정 이제 사도분님께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또 무한한 영광으로 저에게 사도라는 그런 또 기회를 투표 없이, 전 정말 투표 없이 된다는 거는 영광인데요. 사도라는 거는 이제 쏠사자의 머리도 해장. 쉽게 말하면 해장인데요. 우리가 전문 용어. 우리는 흔히 그냥 회장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사두라고. 그렇게 이제 사두가 되면 옥천에는 특이하게 2개의 정이 있습니다. 청산과 옥천. 그럼 거기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협회장이라는 걸 선출하는데 또 거기도 또 제가 무투표로 선출을 되다 보니까 너무나 그 회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이제 그 궁도 협회장과 감성정 사도 역임을 하는데 무탈하게 뭐 성적도 잘 나오고 옥천군 궁도 발전을 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단체를 뭘 하나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역사가 좀 깊은 옥천 라이온스의 이제 그 권유를 받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제1 부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어서 이제 올 6월에 사실적으로 제가 취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지금 지역을 떠나 대전서 생계형 정치인이다 보니까 택시를 하면서 또 내년 총선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당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그 다른 분에게 이 양해를 구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화현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은 이제 다시 다른 분들이 좀 해줬으면 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또 재임을 이것도 또 무투표로 됐어요. 그래서 왜 지방선거처럼 무투표로 그래서 세 가지는 다 무투표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잘 골라보세요. 어디 하나 안 나오는데 혼자 단독으로 나오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의원은. 재미난 표현하셨네. 다른 데는 다 무당선인데 왜 이쪽 나오는 데는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제일 애착이 가는 건 어디예요, 사실 지금? 저는 어쨌든 뭐 제가 뭐 봉사도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취미 생활을 통해서 저를 호연직이라든가 저의 어떤 꿈과 희망을 위해서 또 활이라는 거는 쏜 거에 정직하게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성정 사도왕 옥천 궁도협회를 하기 이전에 궁도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양궁 그러면 하는데 이제 네. 궁도 그러면은 사실 조금 낯설하시는 낯설죠. 분이 많아요. 예. 예. 그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양궁과 궁도는? 이제 규격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양궁이라고 하면 서양이라고 칠게 국궁은 이제 우리 옛 그 무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양궁은 어쨌든 규격화된 그 조준점도 있고 예, 땡기는 게 거의 비슷한데요. 국궁은 이제 145m라는 관역 하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남녀 불문. 그 145m. 예, 나이 불문. 145m라는 그 표적 하나에 온전히 감으로만 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쑥날쑥 이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다르고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정신이 집중이 되지 않으면 관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골프 치지를 골프를 안 쳐봐서 모르는데 홀이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관중의 기분이 홀이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제가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홀인원은 뭐 진짜 일생에 한 번. 예. 근데 그러면은 관중도 그럼 그런 아니죠. 그래서 매력 있는 운동입니다. 홀이런은 정말 일생에 한 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관중은 수시로 내 마음을 비우고 정신 일도면 가능하니까 골프를 하시다가 우연찮게 국궁에 오신 분들은 이거에 빠져서 골프를 안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홀이런의 그 기분을 아주 내가 잘만 쏘면 실력만 되면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양궁이나 이런 것은 이제 뭐 전국체전이나 이런 정식 스포츠 등록으로 돼 있는데 국궁도 혹시 돼 있습니까? 국궁은 이제 쉽게 말해 생활체육으로만 등록이 돼 있고요. 전국 대회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외국에 나가는 그런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엘리트 종목에는 안 들어가고요. 저희 생활체육에서만 되고 실업 선수까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잘 쏘면 그 프로 선수, 실업 선수라고 하면 저희는 프로 선수라고 하는데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그 도대표로 하는 이런 것까지 있어서 정식 스포츠도 등록은 돼 있지만 바깥에 이제 뭐 다른 외국에 가서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이런 건 없습니다. 전국체전에도 들어가 있네. 전국체전에는.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국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되는 거지만 해외는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우리가 전국에 유일하게 옥천 관성정은 부부궁사라고 해서 남편과 부인이 같이 와서 이 국궁을 하는 사람이 최고 많은 전국에서. 저도 이제 저 부인하고 같이 취미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은 뭐냐면 이 모든 국궁 대회가 전국의 축제랑 연계돼서 이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뭐 소일거리 없고 그럴 때 이제 부인하고 같이 축제도 즐길 겸 경기도 참여할 겸
취미 생활도 같이 할 겸 이런 그 다방면에 그게 맞다 보니까 그 한 번 아까 이제 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오신 분은 남편분이 오셨던 부인분이 오시면 꼭 데리고 오세요. 그럼 뭐요? 좋으니까 데리고 오시겠죠? 그럼 옥천에는 지금 한 대략 거기 회원분이 어느 정도? 네, 저희 옥천만 이제 58명 정도 되고요. 예, 청사는 제가 알기로는 3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합치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 그래요. 또 다음 대화를 이제 노래를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옥천 전 군의원을 지냈던 안효익 전 의원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대화 내용 중에 다른 단체장은 이렇게 편안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유독 선거에서만큼 힘들게 살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미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현재 할 수 있는 게 또 생활 전선에서 경제적인 여유는 좀 얻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 그 법인 택시 영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 택시를 하다 보면 아마 별의별 에피소드도 많고 또 아마 애환도 저는 많을 거라고 보여요. 어떻게 지금 한번 근황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뭐 산악금도 아마 대전은 굉장히 또 치열하고 요즘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진짜 피부로 절실 힘들 텐데 한번 그 에피소드라든가 뭐 이런 거 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택시를 왜 하게 됐는가는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돈만 바라고서는 택시를 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택시라도 하지 뭐라는 일간의 그런 하시는 말씀이 저는 스스로 해봤기 때문에 그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정말 힘들고 저도 지금 누가 시켜서 너 그거 해보고 와라 하면 저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왜 택시를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울증이라는 거를 제가 일단 고쳐야 되겠다라는 거랑 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많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인내심이 없으면 택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타시는 모든 분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할 때 배려나 양보가 없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또 안전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택시 하나의 그 생각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걸 다 실천하면서 내가 나중에 지역에 와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몸담고 있는데 정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경험도 요령도 없이 택시를 하는데 외국인이 덜컹 타셨는데 제가 이제 바디랭 이 택시 타서 이 황당한 겁니다. 그렇다고 대학교도 다녔지만 제가 뭐 생활 해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번역기를 딱 들이대더라고요. 제 귀에. 근데 이제 번역기라는 거 해서 저도 안심을 하고 들었더니 제가 이게 더 황당한 거예요. 내용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필요해. 나랑 같이 오늘 함께 해. 뭐 이런 내용의 번역 그러니까 직역으로 이게 들어오니까 여성분이었어요. 이분이 왜 날 필요로 할까? 그리고 날 원한다고 할까? 깜짝 놀란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전 답도 못하고 막 당황스러워서 이분이 이제 유성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 카카오 택시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갔어요. 갔더니 잠깐 이제 기다리라는 그게 있어서 기다리고서 막 진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노트북을 누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전 스테이션 하길 대전 역으로 다시 가자라는 가자고. 거구나. 그때까지 너랑 나랑 같이 함께 하자. 이거를 저는 그거를 이제 애국인이 타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한 단어 두 단어에 그걸 듣다 보니까 직역도 안 됐고 그런 이제 그 우스운 또 사연이 있었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셨네. 오늘 하루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분이 저를 왜 필요로 할까?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 이제 그 대학 신입생인 이제 OT에 이제 대전에 이제 충남대학교에 봤다가 거기 지인들하고 술을 한잔 하고 천안으로 가는데 막차였나 봐요. 기사 아저씨 좀 제가 돈도 다 떨어졌고 저 차를 놓치면 제가 오늘 큰일 납니다. 근데 딱 그 도착 시간이 이 예정 시간이 택시는 나오는데 거의 나오죠. 거의 이게 애매한 그런 시간입니다. 신호등도 있고. 근데 막 하여튼 제가 제 아들이 부탁하는 거 막 달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늦지는 않았는데 저에게 큰 징벌이 온 게 딱지가 저희는 딱지를 하나 끊기면 그날은 뭐 공친 겁니다. 그렇죠. 당장은 기분은 언짢은 것도 사실 있었지만 그래도 보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로 만족하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것도 이제 애국인 사례인데 이분이 이제 호텔에서 나오셔서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수 내려서 짐을 같이 도와서 트렁크에도 싣고 뒷좌석에도 싣고 그래서 이제 그 버스 시외버스까지 갔는데
한참 있다가 내려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굿하면서 그 팁을 1,000원 남은 거를 이제 10,000원을 주면서 9,000원 나왔는데 하라고 땡큐 고맙습니다 하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호텔에서. 그 외국인이 지금 여권을 못 찾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제가 이제 저도 내린다고는 했는데 뭐가 하나가 덜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택시가 다시 돌아가면 그 비용을 그분이 다시 네. 택시 요금을 잘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또 영어 실력이 덜 되다 보니까 더 달라고도 할 수 없겠고 아이고. 그랬더니 뭐 그분은 고맙다라고만 표현을 하시고 아까 1,000원으로 그냥 퉁쳤구나. 네, 좀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에피소드고 또 이제 택시의 다반사가 저녁에 이제 술 취하신 분들은 핸드폰을 놓고 내리시는 게 많은데 이거 참 찾아드리는 것도 굉장히 곤혹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점으로는 이 개인 택시는 수입이 다 본인 거지만 이 법인 회사 택시는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채워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0만 원이라는 숫자를 제가 이제 택시를 지금 해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평일은 12시간 이상, 금토일은 10시간 정도 해야 제 개인적인 수익 말고 회사에 내는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학금을 채운다라는 게 정말 말처럼 그 쉽지가 않고요. 또 법인 택시는 5일하고 하루만 쉽니다. 그래서 그 피로감이 굉장히 크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그냥 앉아 있는 자리에서 15시간, 뭐 많게는 18시간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하체가 마비가 올 정도로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히 의원이 가만히 보면 아주 별의별 걸 다 겪어보네요. 경험 많이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하나의 약이 될지 이제 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네.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건강이 최고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요즘 특별히 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야 많이 살이 빠졌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하루 12시간, 뭐 15시간 이상을 그러면 잠을 하루에 그럼 몇 시간이나 자요? 제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오늘도 이 라디오 출연한 것보다 잠을 자고 싶은 그 욕망이 큰데요. 예, 잠이 그렇다고 딱 눕는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격이 좀 예민해서 좀 30분간 뒤척이다 자다 보니까 뭐 지금 평균 수명 시간은 뭐 4-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4-5시간 자고. 아니 그러니까 힘이 들어서 제가 10kg 빠졌어요. 뭐 가끔 이렇게 낮에 요즘같이 이렇게 노곤하고 막 식사하고 나면은 근데 이 택시가 뭐 너 이거 하라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매닥이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도 안 되고 나온 금액이니까 그 금액을 회사에 낼 돈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에 마음이 그냥 쫓겨. 그러니까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들은 그걸 딱 끊고 이렇게 하는데 선배님들 앞으로 노하우를 배워서 저도 거기에 너무 하지만 마음을 비워서 쉴 때 쉬고 운동하고 좀 적게 벌더라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저도 경험도 부족하고 뭘 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의식이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산학금을 안 채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대단한 것보다 이제 몸이 축나는 거. 그렇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있다라는 세상이 있네. 식사 같은 거는 그럼 제때제때는 하긴 하셔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조금 전하고 연관돼서 식사를 내가 딱 끊고 이 카카오톡이 이 카카오 택시는 수시로 이게 오기 때문에 콜이 쉽게 말해 옥천은 손님이 띄엄띄엄 뭐 이렇게 톡으로 오는 게 아니지만 대전은 손님은 많은데 큰 손님이 없어요. 거의 기본 요금 손님이기 때문에 바쁘기만 바쁘고 그래서 그걸 끊고 휴식이라든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혼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식당 들어가서 혼자 밥 달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고 참 밥 먹기가 제일 애로사항인데 걸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참 듣고 있는 우리야 우습지만 이게 아마 좀 우리 안전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 택시 운전에 맞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 난항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
하여간 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이쯤에서 우리 노래 신청하신 곡 하나 듣고 왔습니다. 신해천의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자, 부탁드릴게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얼마나 서로를 아쉬워하는지 뒤돌아 바라보면 우린 아주 먼 길을 걸어왔네. 조금은 여위어진 그대의 얼굴 모습 빗길 속을 걸어가며 가슴 아팠네. 얼마나 아파야 우리 작은 소원 이루어질까. 그런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난 포기하지 않아요. 그대도 우리들의 만남에 후회는 없겠죠. 어렵고 또 험한 길을 걸어도 나는 그대를 사랑해요. 따라라라따. 조금은 여위어진 그대의 얼굴 모습 빗길 속을 걸어가며 가슴 아팠네. 얼마나 아파야 우리 작은 소원 이루어질까. 그런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난 포기하지 않아요. 그대도 우리들의 만남에 후회는 없겠죠. 어렵고 또 험한 길을 걸어도 나는 그대를 사랑해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노래 세 곡을 내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보면 이거 다 보면은 무슨 사연이 있을 법한데 혹시 뭐 사연이 좀 있는 노래 선곡하신 겁니까? 사실 저는 노래를 좋아하지만 노래를 많이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노래의 어떤 그 멜로디나 그 감정에 빠지는 그런 성격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진행자께서 저를 초청을 하시면서 노래를 선곡하라고 하는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기분 좋아서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를 하기에는 또 그렇고 제 마음을 청취자분들에게 오늘 하는 걸 다 전달하지 못할 때는 어떤 노래를 통해서 제 마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어필하고 싶고요. 저는 애롭지가 않다.
그러고 또 노래에서 슬픈 표정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열심히 살자. 라고 희망을 갖자.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이거 마음에 담겨져 있는 노래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그냥 뭐 무의미하게 이렇게 선곡한 게 아니고요. 제 마음을 이렇게 막 어필하고 싶고 막 저도. 그게 지금 느껴지네요. 우리 또 허정영 씨도 한번 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아 오늘 제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많이 다녀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우, 예. 저도. 그래서 지역 축제가 지금 곳곳에 맞습니다. 열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안유영님은 우리 옥천 지역의 축제 문화에 대해 장단점이 어떻게 좀 돼가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이거 평상시에 제가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이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전 강력 제가 주장하는 제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축제는 쉽게 말해서 시골 자판식으로 너저부리하지 거기서 특색 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면 지역 축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 대외적인 축제가 돼야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온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옥천에는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중봉출멸제라고 예전에 그 역대 그 자치단체 군수들이 막 강조를 했는데 그거는 쉽게 말해서 누구를 이렇게 기리는 그런 문화재 이런 성격이 있는 거를 축제로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 현재 축제 문화하고는 맞지가 않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화 축제인 지용제 같은 경우도 한계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도의 이제 그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도 축제 인구가 그나마 옥천 축제에서는 많아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투자해갖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옥천에서 나온다는 그 옥수수 감자 축제 또는 뭐 포도 복숭아 축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용역을 줘서 축제다운 축제 효과가 나오는가를 봐서 없으면 실질적인 생산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고 옥천 묘목 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축제입니다. 묘목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봄날에 이런 축제는 좀 집중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 이제 개인적인 그런 바람인데 옥천에서는 어쨌든 자랑할 만한 축제는 저는 아직은 손꼽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려면 옥천 군민만이 참여하는 축제가 아니라 인근 대전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청주에 있는 분들이 옥천 한번 가자라고 하는 컨텐츠가 같이 물려야지만 이게 축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없는 축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천에서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있는 축제를 하나하나 전문 기관에게 한번 투자 대비 그것도 뽑아보고 어떤 거는 예산을 군에서 지원해주는 생산 쪽에 직접 해주는 걸로 축제가 아닌 라고 축제로서 정말 우리가 외부에서 끌고 오는 거를 더 투자하는 이게 제 기본적인 모토죠. 예. 아니 뭐 그 중에서 저도 조금 공감 가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농산물 축제가 좀 대표적인데 뭐 아까 얘기한 옥수수, 감자, 포도, 복숭아, 뭐 깻잎 막 이렇게 이제 모든 사실 대한민국 어디 가든 이 농산물은 거의 다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네, 거의 다 하고 있는 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사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조금 전에 한 얘기대로 차라리 농가한테 직접적인 지원책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농가들이 반발을 해요 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문 기관에서 용역을 했을 때 축제를 해서 얻는 효과가 크다. 아니면 직접 생산 농가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게 나온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문가에서 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축제를 할 때도 이 공무원들이 그 뜨거운 날씨에 굉장히 이 뭐 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닌데 그러면 그만큼 노력 대비 뭔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억 그날 파는 그 수익금을 1억 얻으려고 3억을 투자한다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지 말자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뭐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투자 대비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그걸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 진짜 전문가 집단에서 아 이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조사가 선행되면 아마 이런 일도 그러나 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말은 쉬워요 사실. 네, 말은 쉬운데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이제 올라가면은 축제라는 거에 또 맞습니다. 매력을 느끼거든요. 또 이해관계가 있고 이해관계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또 한번 마이크도 또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때 정치인들 분의 또 속셈인 거고 사실은. 근데 이제 정치인이 의정자들이 그런 분들의 마인드와 저와 마인드가 틀린 게 저는 욕먹어도 해요. 이게 군민을 위하는 거고 옥천군을 위한다면 설득을 해서라도 저는 하는데 보통의 의정자들은 욕먹는 걸 싫어합니다. 반대편도 다 수용하고 그게 또 정치인인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이 틀리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이제 강점은 추진력이 일단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누군가가 이제 이걸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진짜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말처럼 또 쉽지 않으니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게 우리 지역의 축제가 제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건가.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진짜 경제적인 대비를 봤을 때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경제적인 과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낫냐 이렇게 하는 게 낫냐를 했을 때 어떤 게 옳은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옳다라고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래요. 옥천의 축제 뭐 보러 가면 될까 할 때 제가 잘못 불러갖고 야 이게 축제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사실적으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축제가 지금 인근 보은이나 영동에 비해서 사실 약간 뒤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거를 우리가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발전을 안 하죠. 빨리 인정할 건 하고 자 그들한테 배울 것 있으면 빨리빨리 배우고 몸소 체험을 해야 돼요. 가서 그냥 눈대중으로 한 30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구석구석을 하루 정도 각 그런 데를 다 돌아다녀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금산, 영동, 보은을 거의 뭐 해마다 한 번씩 꼭 다녀요. 축제 현장을. 그리고 최소한 거기서 몇 시간을 머물면서 그 전체를 한번 다 둘러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옥천도 조금 더 축제 문화가 좀 발전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안전희님께서 또 신청하신 곡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 김우중 씨의 고맙소.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고맙소 고맙소 늘 고맙소 고맙소 늘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안전위원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예, 저도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끝맞출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 대화도 다 못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안전위원도 지금 저 주거지가 어디 가와리시죠? 가와 현대입니다. 네, 가와 현대 아파트시죠. 저도 이제 제가 양수리를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보고 있으면은 야, 이 주차난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심각하죠. 네, 아이고 뭐 이거 아주 저녁만 되면은 난 어떨 때 가끔 지나오다가 야 이거 만약에 이 동네 이거 불 나면은 소방차가 못 들어올 정도인데 그런 생각을 혹시 많이 좀 안 해보셨나요? 아니죠. 저는 이제 특히 우리 옥천 전체 중에서 읍에 대한 교통 문제에 대해 평상시 관심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재임 시절에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한 게 이 교통 문제였는데요. 옥천이 아쉽게도 지금 이제 5만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빠졌지만 10만 자족 도시를 본다고 그 미래 비전을 봤을 때 발전성은 가와 양수 지역에 있다고 저는 가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당장 그 주차난서부터 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평소부터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주차난이라는 거는 참 이거 풀기가 참 어렵고 참 난해한 문제고요. 이거는 가와 양수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옥천의 그 교통약자로 온 곳을 다 이렇게 다녀봤을 때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는 거의 다 이 문제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옥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저는 공용주차장 부분은 이 옥천의 삶의 질을 그 높이기 위해서는 군에서 가감하게 최고 먼저 이걸 해줘야 옥천에 와서 살고 주거 생활이 윤택해되지 않느냐. 그거를 군수나 의원들이 최고의 저는 이거를 해줘야 주민들이 사는데 편리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처음에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주거에 대한 그 주차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와 양수가 앞으로 그 옥천군이 그 커나가는 데 있어서 주거 지역으로는 최적이지만 이쪽 철길로 인해서 단절된 부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때 그 군에다가 요청도 뭐라고 했냐면 이걸 지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인데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것 거두절미하고 지하화만 되면은 뭐 더 발전성도 있고 크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당연하죠.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철길을 서로 오갈 수 있는 부분을 육교라고 이제 그 리베라운 밑에 지하 융통하고 쓰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가와 양수 지역에서 군서 쪽으로 나가는 터널 부분 이런 거를 심각하게 지금 그 의정자들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거는 시간을 늦춰서는 되지 않고요. 중단기 마스터 플랜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중기 이 재정이 또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재정 수립과 재정 심사를 지금이라도 저는 해야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그 대화 내용 중에 참 지금 현재 그 가와 불다리 거기가 사실은 지금 2차선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옛날 어차피 다리 자체가 그 시내에서 장날 이제 보면은 장이 쭉 서 있고 어떨 때는 그 터널 입구에서 빠져나와서 그 다리 입구까지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나는 지금도 교통사고 거기 많이 지금 안 나서 그렇지 교통선이 없어요 거의. 네, 맞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2차선에서 올라와서 확 넓어지니까 이 선을 규정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살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단기적으로 지화화 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지화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처음에 뚫을 때 좀 넓게 뚫었더라면 괜찮은데 이제 지금 와서 이걸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근데 저는 발상의 전환인데요. 꼭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당연히 중장기 계획으로 필요성이 있지만 정말 국민의 필요성과 생활 이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당장 해야 될 부분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까 터널 부분, 지하 부분 이런 거는 저희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문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옥천군의 또 재정 상황도 살펴야 되고 이런 거에서 뭐가 빨리 그 필요성이 있는가 그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마 하지를 않았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뒤편에 그 지혜 리베라움 그 뒤편에 철길하고 이렇게 연결된 조그마한 도로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도 그게 확장이 어려운가요? 아니, 저도 이제 전문 토목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그나마 지금 이제 그 양방향 신호등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라도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저는 뭐 다행이지만 그것도 기술적인 면과 여러 면을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에 제가 그 저녁에 이렇게 보면 특히 가와리 그 현대아파트 뒤로에서 양수리로 내려오는 도로 거기는 뭐 거의 빼곡하게 지금 주차를 해놔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과연 거기 소방차가 밤에 불났을 때는 올 수나 있을라나 모르겠다. 너무 이게 좁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조만간에 거기가 무슨 체육시설이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거 들어올 때 또다시 거기에 또 차선을 늘릴 것인가. 그런 부분이 모두 그 도시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도시계획을 짜는 그 담당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이런 거를 다 미래를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뭐 여기서 우리가 다만 이런 어떤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우니까 자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자꾸 서두를 꺼내줘야 맞습니다. 또 조금 누구라도 또 관심을 갖고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장시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좀 참석해 주신 우리 안윤 존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네네. 예,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지금 택시를 뭐 계속하겠다라는 각오가 아니고 어쨌든 제가 택시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설명드렸고 제가 지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다시 지역에 와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 남아 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거북이의 빙고를 끝으로 옥천 FM 공동체 골드뮤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게스트분과 또 재미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